자,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예쁜 공주님이 이미 이 10시 58분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VI까지 그렇게 올려주셨고 검색기에서는 조금 늦게 떴어요. 검색기에서는 조금 늦게 뜬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뭐 검색기 기준에서의 흐름이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식대로 그 이전에 이제 봐서 우리 주관적인 생각에 지금 뭐 뜰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검색기에서 뜨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자 사인이 이제 두 차례 나갔고 문자 사인 두 차례 나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자 사인을 더 낼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사실상은 어떤 기준이 잡혀요? 일단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이죠.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 두 번의 매수 사인을 좀 잡아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진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이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 79,600원 시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눌려서 이제 고잘하게 계속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문자까지 나갔기 때문에 편입 설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죠? 그리고 편입 설정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니아를 먼저 들어가 있어서 바이오니아 쪽이 이제 움직여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 바이오니아 쪽은 두 번째 문자 발송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좋은데 바이오니아가 거래가 오늘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이제 막 12시니까 이제부터 거래가 터져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에서의 흐름이 아주 적절하게 84,200원이에요. 84,300원이고 아주 적절하게 잘 형성이 돼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수익 범위 형성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뭐 차트 보고 다 기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84,500원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대박입니다. 결론적으로 85,000원 수준까지 뭐 오버슈팅 이제 축축 치고 나오는 거죠. 치고 나오는 부분에 8만 원짜리의 6% 수익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진입 구간에서의 신호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저 앞부분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VI 들어가도 전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만큼의 거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려온 거고 요 83,800원 지금 뭐 더 높은 가격에서 뜨죠. 뭐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한 차례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까지 나온다면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설정이 잡혀준다면 그때 차익 실현 깔끔하게 멋들어지게 하고 이게 종목 검색기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종목 검색기 오늘 얼마 좀 8만 5,100원 이상까지 치고 들어올립니다. 뭐 이뻐요. 여러분들도 뭐 이쁘실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편입 문자 와서 뭐 당황스러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뭐 예를 든다면은 예쁜 공주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 위주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 보시기를
원했던 거고 라이브 방송 기준에. 응? 미리 11시 기준에 분봉 잘라 드릴 테니까 저 기준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잘라놓은 거에서도 이제 분봉의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려도 무난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 프로그램 수급은 이제 23만 주까지 더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엄마, 잠시만요. 좀 좁혀서 그런가? 아, 그렇지. 깜짝 놀랐네. 자, 보시면은 일단은 그 포착되고 시가총액 6조짜리입니다. 시가총액 6조짜리가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 포착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예? 진입 이후에 수익이 5.45%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만만치 않죠. 6조 5천억짜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 소형 잡주에서 뭐 순간적인 수익 범위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진입의 기준. 그 앞전에 우리 이제 예쁜 공대님께서 이제 VA 들어갔어요. 또 제약바이오 움직여요. 그게 이제 11시 정도였고 11시 20분에 이제 VI 들어간 기준의 흐름이 되는데 20분이 이제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저 딱 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문자 보내고 뭐 하는 그 시간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윤정두가 일일이 뭐 문자 만들고 보내고 그 시간 걸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차트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잘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그 대박인 게 딱 한 종목이잖아요.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가 그냥 오늘 종목 검색해서 뜬 종목이 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한 종목. 여러 개도 아니고 한 종목. 딸랑 한 종목. 이야. 수십 종목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종목만 그냥 딱딱딱 나오는 게 최고 좋은 거지. 그죠? 부러워서 그래요. 바이오니아도 뭐 얘 움직이니까 뭐 같이 동반적으로 다시 2차 편입까지 문자 나가고 또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데요.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겁니다. 굉장히 이제 좀 좁은 좁은 공간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 대처하면 되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겁내지 말자라고 했죠.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좀 참으세요. 응? 종목 압축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드리고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윤정두가 개장 초부터 편입 비중을 막 잡아드려. 어떻게? 바이오니아, 또 솔로엠, 그리고 우리 주력주에 대한 공격적인 매매 사인 뭐 여러 가지 겹쳐져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그 흐름범위 예? 지금 제가 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유무료방에 다 같이 뿌려주세요. VVIP 방에다 넣었으니까 이 흐름범위에 검색계 기준 또 넣어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좀 잡을 텐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뭐 아주 뭐 공격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매도 부분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급격히 빠르게 예? 매매를 설정해서 대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차분차분하게 이제 평균 낙가 설정을 잡아드리고
차분차분하게 전략을 차트도 잘라드리고 그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오후장에 저만의 생각일까요? 좀 여유로움을 부리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유로움을 부리면서 여러분들도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쪽에 그러면 좀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의 기준도 굉장히 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매직 계산기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우리의 그 문자 매매 사인의 기준에 평균 단가가 82,000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렇게 82,700원에 추가 편입을 합니다. 1차 편입 81,30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검색해서 뜬 거는 84,400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만원 공방이 있었을 때 들어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 공방이 있었을 때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8만원 전후에서 들어가신 거고, 8만원 전후에 들어가셨다면은 85,300원까지 대략 7%, 7, 8, 56, 뭐 6% 수수료 빼고 나면은 뭐 어찌됐든 그 정도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 수급이 더 월등하게 한 30만 주 이상 이렇게 막 들어와 준다면 변동 탄력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 쪽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 일단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돼요. 현재 기준에 중요한 거는 뭐 아직까지는 20만 주 위에 수급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부려볼게요. 한번 여유를 부려보면서의 전략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건데,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왔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상위 순위에 놓여져 있지 못했거든요. 11위 뭐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6조가 넘겨진 상태에서 거래대금 순위가 그렇게 뭐 제한적인 상태로 형성되면 안 되죠. 지금 5위, 6위, 7위, 8위, 9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9위까지 올라왔지만 9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대략 그 5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거래 대금이 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수급 범위가 여기서 이제 더 뛰어난 수급이 연출이 된다면 뭐 추가적인 더 강력한 10조가 안 되잖아요. 10조도 안 되는 종목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0조도 안 되는 종목의 변동성, 수급만 좀만 더 들어와 줘라. 그러면 뭐 끝내줄 것이다. 뭐 이런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점을 넘길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개별 기준에서 좀 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원고 작업해 주시는 분들은 요 등락률하고 가격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가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르실 때 요 가격이 조금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부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순위 범위까지 좀 나올 수 있죠. 조금 더 당길까요?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부분에 LG전자, 현대인프라코, 바이오니아, 카카오뱅크,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다 대부분 이제 우리 종목군 위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는 마감 때까지 들여다보고 전략을 꾸려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래간만에 터지는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진다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추세 강화의 연속성이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수급 이 부분을 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유무료방에 같이 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앓고 한 단계가 그냥 꾹 미끄러지네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1.5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하여간 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좀 더 놓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게 원체 촘촘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수급 범위가 저고점들을 넘길 때 이제 얼마 정도의 가격에 형성돼 있었느냐 이제 그걸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분봉의 시간별의 그림을 한번 더 놓고 볼게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1.5, 3%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 또 혹은 1%, 2% 부분의 차익 실현 범위도 고려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문자 사인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혼자 매매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매매 사인 기다리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한 구간을 설정을 한다면 요 정도 범위거든요. 이제 예쁜 국민님이 설정을 잡아주셨을 때 위치와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제 터져 있을 때의 위치 그리고 우리 종목 검색기는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종목 검색기에서의 위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종목 검색기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탈퇴 신호가 나 있잖아요. 탈퇴 재진입. 그러니까 고점 대비 꽤 이제 미끄러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요 고점 대비해서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최상위로 올라와 있고 첫 번째 거래 흐름인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여유로움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유지되고 들어올리기를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차익 실현을 못했는데 훅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급 범위 보면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도 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 기준에서 예쁜 공대님이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주셨고 채팅창에서 그리고 우리의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매수의 신호가 떠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 게 8만 원 전후 그 기준 그리고 여기까지도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 범위가 되죠. 그리고 82,700원, 800원 그 라인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16% 직전 라인이에요. 거기까지 딱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범위가 이제 딱 요 위치가 되는 건데 지금의 위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눌려져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요 편입 구간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수급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수급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단은 뭐 탈퇴 신호가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면 수익 난 것도 없지 않냐 수수료만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 범위를 또 보자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여기서 편입했는데 난 손절 범위를 보겠다 들어가자마자 무슨 뭐 탈퇴냐 뭐 여러 가지 조건식은 짤 수가 있겠죠. 현재 우리 기준요 공식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이든 뭐 비중 축소든 문자 나가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짧게 끊어내고 그 다음 템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여간에 우리 기준에서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유지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재진입의 설정 범위가 이제 다시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탈퇴 신호와 재진입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좀 일찍 들어가셔서 이제 8만 원 전후에 신호 나오자마자 들어가신 케이스라면은 그렇다면 차익 실현 1.5 3% 하셨다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 기준에서 8만 원에서부터 6% 정도 수익 범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늦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 범위 아까 손절 범위 설정이 얼마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79,54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제 어찌 보면 다 놓친 기준이 되잖아요.
그 위에 차익 실현 범위를. 그러면 나는 지금 3%의 손절을 설정을 해놨고 5%를 채운 상태고 평균 단가가 매직 우리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가격 그 가격에 8만 원이 아닌 8만 2천 원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 난 여기서부터 손절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하겠다. 뭐 그렇게 잡으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차하고 뭐 다른 거 하시다가 못 사셨다 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의 기준을 잡아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고점 시가와 고점 대비해서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 요 지점을 지금 이제 막 12시 넘기고 12시 반이기 때문에 저 지점을 개별 또 전체 편입 기준을 설정 범위로 그리고 잡을 수 있고 고점 넘길 때에는 프로그램 수급이 최소 30만 주 이상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변동성이 사실 크기 때문에 1%로 차익 실현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잡으신 분들이 8만 원, 그리고 늦게 잡으신 분들이 평단 8만 2천 원,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저 부분은 중립 범위가 되겠죠. 저 부분은 오히려 요때 만약에 잘랐으면 이제 뭐 문자가 나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편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이 추세를 보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지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걸로 문자 안 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고, 만약에 이제 나는 이미 또 차익 실현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봉 보고 프로그램 수급 보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설명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후장까지는 어찌됐건 이 친구를 들여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 부분을 한번 같이 꾸며보자라고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제 수급 더 들어오면서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9만 주. 그러면 이제 주요한 구간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수급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거래가 여기 빵 터져 있을 때 예봉공대님이 딱 말씀해주신 고자락이 여긴가요? 그리고 이때도 아마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횡으로 잘랐을 때는 요 자락 정도 되겠죠. 7만 5천 원 정도 수준. 그 기준을 넘길 때 거래의 기준, 그리고 바로 이제 직전 고점, 그 다음 범위의 고점을 넘길 때 거래의 기준. 그 거래의 기준이 이제 VI 못 들어가고 흐름일 것 같아요.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 여기가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는 VI는 여기였네요. 여기 그죠? 그 수급 범위에 우리에게 이제 그 신호가 뜬 것은 요 VI 이후에 요 자락이었을 것 같아요. 8만 원. 그래서 주요한 8만 원 구간에서의 흐름. 그리고 요 고점을 형성했을 때 기준. 뭐 그렇게 기준 잡으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겨 놓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횡의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에 8만 원. 그리고 8만 원 전후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요 기준. 최대폭 따라볼 수 있는 범위가 8만 2,800원인가요? 700원인가요? 700원, 800원까지 되겠네요. 우리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이다. 수급 범위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기준에서 봅니다. 요 기준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시간별로의 기준에 10시 35분, 45분 한번 볼까요? 10시 45분 기준에 들어와 있던 수급 범위 기준 10시 45분. 그때가 이제 한 뭐
10만 주 정도가 돼 있었네요. 45분, 35분. 10시 35분 기준에 첫 번째 이제 여기서의 흐름, 그 다음에 이게 몇 시예요? 11시. 그래서 10시 35분에 앞전 고점 넘길 때에 30분에서 35분 넘어가는 고사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죠? 5만 주에서 이렇게 8만 주로 치고 올라오는 요 수급 범위가 이제 1차적으로 주가를 견인한 폭개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시 35분 프로그램, 10시 30분 프로그램, 5월 4일 10시 30분 프로그램. 두 번째 기준은 그 다음 범위 이제 11시 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1시. 요게 의미가 있을까요? 요건 빼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빼고 11시 기준의 이 흐름. 여기 또 11시로 잡아놓을까요? 10시 30분?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흐름의 기준을 잡는 거고 11시 나와봐라 오바. 11시 기준에 그 8만 주까지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제 11시 넘기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 11시 5분 10분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볼까요? 아예 요자락들까지 우리 그 여기까지 치고 들어올릴 때 기준으로 보시죠. 뭐 그죠? 그럼 되겠네요. 11시 20분 넘어서 25분 그 기준에 그게 명확할 것 같네요. 이걸 들어올린 게 이제 우리가 본 게 사실상 11시 20분에 딱 그 매매 사인이 종목 검색기에서 딱 포착이 됐을 때가 이렇게 이제 13만 주까지 확대됐을 때의 기준입니다. 11시 20분 정확히. 제가 줄거놓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11시 20분에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하게 확대된 거고 11시 20분. 그리고 이제 그 13만 주의 물량에서 쭉쭉 뻗어 올라간 거죠. 19만 주, 20만 주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축소가 되니까 그냥 뭐 수급 논리에 왜 맨날 프로그램만 따지느냐라고 하실 때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13만 주대에서 계속 맴돌다가 요 뭐 11시 40분 이후에 다시금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요 기준에 한번 12시 12시 한번 볼까요? 어유. 요 자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들어올린 거네. 그죠? 그래서 15만 주 그리고 20만 주, 23만 주까지 12시 그리고 여기까지 12시 10분까지 한번 볼까요? 23만 주까지. 그래서 뭐 촘촘히 다 봐봐야 그게 그걸 거일 것 같고 그리고 거의 24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여기까지 딱 캡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지금의 주가 눌림폭의 위치, 그 위치까지로 이제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할 텐데 12시 10분 08분 그리고 과연 이제 그 지금 20만 주니까 20만 주에 놓여져 있던 시기가 어디였어요? 20만 주 위로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20만 주가 11시 58분이면 요 정도였네.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사이에 20만 주가 된 거니까 여기서 눌려 있을 때 여기서 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습니다. 눌려 있을 때 수급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요 자락에서부터 요 고점에서부터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 땡겨진 거니까
요 자락들 넘기면서 이제 주가가 20만 주 당겨진 거죠. 20만 주 당겨진 첫 번째 위치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주이고, 그래서 20만 주 딱 당겨진 게 57분이었네요. 그죠? 57분까지의 기준에 12시까지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 요 위치 딱 그 81,700원 뭐 요 정도 위치가 딱 20만 주, 여기까지가 딱 20만 주가 형성이 돼 있던 자리예요. 81,700원까지가 20만 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주잖아요. 20만 주 형성돼 있고 3만 주 더 들어오면서 요 위에 81,700원 위에서 3만 주 더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나온 거고, 그리고 다시 3만 주 나가면서 뭐 같은 자리이다. 20만 주 들어왔을 때 자리이다. 그러면 정점 찍을 때 그 물량이 12시 8분이잖아요. 정점 찍을 때 그 물량이 24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눌려 있을 때 24만 주 이상, 그러니까 30만 주까지 눌려진 상태에서 한 30만 주까지 더 좀 강도 있게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추가 편입하기에, 또 신규 편입하기에, 추가 편입보다는 신규 편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잘 보자는 거예요. 8만 원, 만약에라도 8만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또 혹은 8만 1,000원, 8만 1,700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 쪽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 위로 진입이 된다,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동반적으로 들어갈래. 어차피 프로그램은 개인들 물량은 아니고 외국 기관의 물량인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요?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수급 동향을 놓고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캔들의 기준에 빨간색 캔들의 거래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캔들 부분이 빨간색이다. 누군가는 샀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누군가는 샀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동평균선도 우하향으로 내려와요. 누군가는 팔았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 기관 수급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요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보는 거죠. 음봉 떨어진 거래량. 그래서 물량이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수급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실시간 수급 보기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말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 범위를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편입 기준이 여기까지 82,800원까지가 우리는 매수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거래가 충분히 터져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다시금 요 기준에서는 이렇게 중립의 범위, 개별 성향에 따라서는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는 역시나 이제 중립의 범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 그 기준이 설정되는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부 뭐 중립으로 다 그려놔도 상관없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중립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려면 거래가 사실은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지려면 고점을 월등히 더 넘겨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좀 강도 있게 형성이 돼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점 다시 넘기면 거래 더 터질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중을 5% 채우는 상태니까 추가 편입에 대한 고민, 갈등, 그 부분만 뭐 잘 잡아내면 되는 거고, 요 전후에서 충분히 편입할 수 있었는데 놓치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따라붙는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중립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급 논리만 찾아보시면 뭐 무난하겠다. 저는 매수 사인을 드렸고, 우리는 그 매수 사인의 흐름에서 이게 지금 5분봉이죠.
우리는 매수사인 기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한다. 수급 범위도 뭐 지금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수급 범위 봐야죠. 자, 이렇게 놓고 보고 19만 4천 주, 19만 5천 주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들어와야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팍 하고 세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럼 일조월봉 보시죠. 얘는 뭐 이야기하면은 뭐 끝도 없이 이야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8월 10일, 8월 17일 언제 21년도 8월 10일, 8월 17일 날 우리는 4조 원이 터지는 종목을 눈으로 봤다. 응? 이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8월 2일과 8월 10일, 8월 10일, 이 8월 6일의 경우에도 이날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간 날입니다. 별의별 거의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죠. 카카오뱅크가 상한가 간 날, 이날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이게 이제 4조예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때 3조 6천억인가 터졌을 거예요 이날. 3조 8천억? 하여간에 4조, 여기 4조. 여기는 25%, 여기는 상한가 수준. 그 이후에 고점 대비 80% 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얘는. 거래대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부분이, 예? 거래대금이 실려야만 시세 분출이 연동된다. 거래대금이 실려야만 시세가 나온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 이번에 다시 고점 뚫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처럼 꼬여진다면 일단 잘라낼 겁니다. 일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재차 들어가는 걸로. 그런 기준점들 다 설정 차분차분 잡아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거래대금이 얘가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터질 수가 없겠죠. 이런 거래대금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지금 시장에서 4조 원의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다고요? 예,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종목에 뭐가 어떠고 뭐가 어쩌고 이때보다 더 좋은 뭐 뉴스 내용이 나온 게 있었을까요? 보도자료가? 없었겠죠. 그 이후에 우리도 이럴 때 잠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응? 그럼 지금의 기준은 이때처럼 시가총액 13조짜리를 보름 만에 27조 7천억, 13조짜리를 더블 만들어줘라. 27조 7천억.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인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할까?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형성되는 거래대금이 되는지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재차 잘 확인하시면 돼요. 요 일봉을 잘라서 볼 겁니다. 굉장히 좁게 잘라서. 그래서 윤정도 머릿속에는 그러한 기준점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예전처럼 4조를 어떻게 터뜨려요. 올해 1월 2일 날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 3,600억인데 전체 시장이. 근데 종목 하나 4조 터지라고? 그건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위치에 지금의 범위에 맞게 거래가 터지면 돼요. 그러니까 앞전에 한번 거래가 터졌는데 지금은요. 그날보다 더 터지겠지 당연히. 최근에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진 거는 말 그대로 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처음인 거죠. 응?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응? 지난해 하반기 7월 이후에 거래가 터진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윤정도는 중요시하고 있다. 그 부분을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날 첫 번째 거래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움직여 주라는 거고, 요 거래가 대략 4,500억인데 그 당시에 4,500억과 지금은 또 틀려요.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대금 1조 넘긴 게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1조 넘긴 거는 두 종목뿐이 없다 그랬어요.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19% 올라오면서 1조. 그리고 카카오가 11월 11일 날 22% 올라오면서 1조 넘겼죠. 1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저 당시 기준에 4,500억, 5천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이 되는 거예요. 저 당시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1조씩 터져야 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 시가총액에 1조가 터졌는데 얘는요.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짜리가 1조가 안 터져?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주 지분이 있고 뭐 외국인 지분 일부 있고 기관 지분 있고. 근데 이런 명목 가격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걸 가지고 뭐 매물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논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제대로 된 그 해석이다 이렇게 놓고 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로 위에 이제 85,000원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래가 월등하게 더 터져줘야 된다. 지금의 기준에서 5천억은 당연히 터져줘야 된다. 그게 안 터지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참 애매모호해지는 거잖아요. 뭐가요? 차익 실현해요, 순절해요, 뭐 이런 기준들이. 예? 조금 전에 79,500원이 82,000원 편입하신 분들의 손절 범위라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수급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셔야 되고 8만 원에 편입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다시 들렸을 때 차익 실현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매매사에는 잡아드릴 테니까 제 차 문자는 드릴 테니까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녹화를 안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라이브 방송에서 듣고 배우셔서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 교육 자료 나도 유료 회원이니까 이 교육 자료 빨리 주세요라고 해서 기준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피치님 식사 다녀오셨나요? 피치님. 그리고 일단은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교육 자료 부분을 피치님 나중에 오시면 요 그 22년도 거 말고 올해 게 있어요. 올해 2월 거. 저 배너를 다시 넣는 걸로 기준을 좀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19만 주예요. 차분히 대처하세요. 기다리세요. 매매세는 제가 드릴 테니까. 원활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고.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질 거냐?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라면은 터질 수 있어요. 고점 한 번만 더 넘겨도 돼요. 고점 한 번만 더 넘겨도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 5천억 터지면 뭐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는 5위 전후 5위 안에 이렇게 뭐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요걸 또 땡겨야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의 기준에 이렇게 이제 땡겨서 놓고 보시면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이 2천억인데 12시란 말이에요. 12시까지 한 40%, 1시까지 45%. 여기서 고점 한 번 더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점 한 번 더 넘기면 그러면 제 차 거래대금은 수반된다. 거래대금은. 그렇게 하고 일봉으로는 아주 멀리서 끊어드렸다면은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7월 이후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잖아요. 오늘의 거래대금이 지난번의 거래대금에도 사실 못 미쳐요. 근데 지난번에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주간 단위 1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주간 단위. 주간 단위 1조 8천억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데 저것의 70% 이건 안 되죠. 지금은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지난번에 거래대금 요 그대로 1조 8천억이면은 하루에 그 5천억씩 두 번 터지고 3천억 터지면 돼요. 5천억 이상 터져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5천억 터질 수 있겠느냐? 터진다니까 왜 자꾸. 지금 주가가 눌려지는데 19만 4천 주, 19만 5천 주잖아요. 이거 밀릴수록 그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간다니까. 추가 편입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에 일단은 1차적으로 5MA, 20MA 거래량 넘겼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중립이에요. 그 종목 검색기 수식에 나오고 그리고 윤정두가 흥분해서 왜 이 첫 번째 거래 일봉에서 아까 보셨잖아. 가장 최근 내에 가장 많이 터진 거예요.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라고.
작년 7월 이후에. 자, 일봉 보시면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예요. 이거 마감 때까지 더 터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인데 지금이 중립이라고 한다면 저거 앞부분의 거래대금 저거 넘겨 못 넘겨? 넘긴다고 봐야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앞에 거래대금 기껏 해봐 1조 8천억 2조라고 쳤을 때 2조까지 쳤을 때 거래대금 한 번 1조 딱 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간 단위 2조가 터지는 거예요. 이 양봉의 흐름이 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양봉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꼬리까지 다 매수 구간이야. 매수 구간이지. 예? 음봉인데요. 아니 올라갈 땐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긴 시초가에서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매수였죠. 그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인 거지.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꼬리 달린 음봉이라고 저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럼 뻥쟁이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없는데 저걸 왜 봐요? 만약에 4주차에 봤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4주차에 봤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주차에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주차에 봤다라고 한다면 그때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손절을 때려야죠. 기술적 분석 개뿔이나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여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와주면 또 혹은 저 반등이 시장 수익률도 못 미치는 거면 남들은 쭉쭉쭉 뻗어 올라갈 자리에 혼자서 저러고 있는 거라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쭉쭉 당겨지는데 그걸 못 잡아 드시고 계시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정리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저 중립을 안 해놓고 오히려 정리 파란색으로 해놓을게. 거래량이 없이 움직임이 형성됐을 때 양봉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도 중립 편입 안 하는. 근데 저렇게 꼬리 달리는 순간은 무조건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SK 아이테크놀로지, DB 하이텍 다 좋아. 양봉일 때 상관없어요. 고점 대비 미끄러지는 순간 거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정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흐름이 나와줘야만 여기서부터 농담해라 여기까지 당겨줄 수 있어요. 저거래 대금이면 이걸 왜 못 간다고 보세요? 이거를 갈 수 있다니까. 응? 난 겁이 나요. 단순 논리로만 보셔도 여기까지 당연히 가는 거지. 10만 원대 훌쩍 넘긴다니까요. 거래만 터지면. 근데 오늘이 끝이야 거래가. 오늘이 거래가 끝이야. 그럼 뭐 그거는 좁은 공간에서 뭐 약간 흥분만 했네. 바이오가 올라오려면 이 정도 모멘텀 갖고는 안 되네. 뭐 셀트리온에서도 어려웠었는데 결국은 또 얘도 그런 거야? 짧게 끊어야 되겠네. 거래대금에 대해서 꼭 기준 제대로 잡으셔도 대처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터지면은 윤정두가 먼저 흥분해서 악을 쓰고 문자를 뭐 10대 번씩 보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 녹화를 여기까지 누가 다 듣겠냐고. 지금 45분째 50분째 녹화하는데.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윤정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앞부분 이거 참 어찌 보면 그 차트 잘로 오른다고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윤정두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께 결론이야. 이제 이거 설명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듣고 배우시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조차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듣고 있냐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거래대금이 진짜 하루에 1조가 터지는 날이 생긴다. 박수치고 윤정두가 이를 악물고 막 그냥 매수에는 강도 있게 드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땐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실패가 돼도 기회니까 엄청난 기회니까 실패가 돼도 엄청난 기회니까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강도 있게 매수사인을 드릴 때 그 거래가 터져 있을 때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어제 8% 올랐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간다니까. 오늘의 기준에 눌려져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우리는 주력의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 붙을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냥 20만 주 넘겼잖아.
20만 주 넘길 때 5분 봉의 기준에서 어디라 그랬죠? 요 자락까지가 20만 주 편입한 자락이라 그랬잖아요. 81,700원까지가. 응? 근데 막 수급이 더 들어오는데 8만 원까지 밀려. 박수치고 기다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인제 한시니까 야 8만 원 공방 한번 나와버려라. 근데 거기서 그냥 죽어라고 매수가 들어와서 30만 주까지 매수를 채워라. 그러고 나서 한번 더 들어올려라. 그럼 땡큐 하잖아. 아유 난 겁나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막 수급 막 들어오는 거야. 30만 주 넘기고 85,300원 넘길 때 50만 주 넘기고 농담이 아니라 50만 주 넘기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까 40만 주에 이 고점 찍은 거고 시장 눌려서 그렇지 얘도 뭐 돌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급 논리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 없으신 분들 오히려 잡으실 수 있고 23만 주 이상 25만 주까지 매수 들어오면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자들 매수 기준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애들 그 대도 않는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요 기준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거래대금 빼버릴까요? 아 이거 대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돌립니다. 거래가 뭘 터졌어? 대바닥에서 완전 대바닥 종목입니다. 얘 지금 시장이 막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 혼자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낙폭 과대주라서 끝내줍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거래가 터지면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거래만 터져주면 4월 5일 날 얼마였어요? 5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순식간에 순식간에 50만 원도 안 하고 47만 원 했던 게 82만 원까지 순식간에 35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80% 올라가면 70%, 80%. 그럼 이런 데에서 그런 수익을 논하는 거지. 낙폭 과대주니까 얘가 돌리면 세게 움직입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낙폭 과대주는 항상 낙폭 과대인 거야. 그냥 계속 밀리는 거야. 지 혼자 더 죽는 거야. 여기서는요. 그러면 거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 단위 최소 5천억 그리고 1조 최소 5천억 1조 터져주면 된다는 거고 주간 단위에서 2조 터질 수 있느냐? 에코프로가 혼자서 2조 6천억씩 터졌다니까요. 걔는 시가총액이 크잖아. 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뜨리고 상한가 갔다니까요. 포스코 DX가 상한가 갔잖아요. 얘가 언제 17일 날 월요일 날 거래대금 1조 3천억 터뜨리고 시가총액 얼마인데 2조에서부터 올라간 거죠. 1조 8천억 2조 수준에서부터. 지금 바이오냐 계속 밑에서 어제부터 이 가격에 계속 잡아 당기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오후장에 뭐 만약에 추가적인 10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은 변동성 한번 확 들어 올려지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거래가 좀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특히 바이오주들 문이 많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같이 움직임을 주니까. 자, 너무 길게 녹화됐어요. 마무리해드리면은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결론적으로 뭐 최근 내에 7월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다.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오면 아직 멀었다. 최소 5천억 1조 터져야 된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고점만 넘기면 5천억은 될 것 같다. 그리고 고점 넘길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고점에서 지금 85,300원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현재 수급이 나쁘지 않다. 한 3만 주 매도 나오면서 눌린 거 수준이다. 그래서 매매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같이 계시고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의 기준이셨다라고 한다면 벌써 제가 판단할 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이미 또 재편입 기준 잡으시고 왜? 고점 대비 지금 3% 이상 밀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잘라서도 올려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씩 뭐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평균 83,600원 차익 실현하고 82,000원 이하에 또 재편입하고 그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윤정도가 매매 사인 드릴 테니까 매매 사인 쫓아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져주면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뭐 최소한 400만 주 터질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월요일 날 최소 500만 주 그 이상 기준 거래량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 강도를 세게 드릴 때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손절 하더라도 들어갈 위치라는 거.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시장 약세이고 종목군들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자신감 갖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녹화했어요. 매번 그래 매번. 응? 그러니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듣기 싫어도 듣고 계시지만은 응? 외부에 계신 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겠냐고. 이 시간 다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피치 실장님, 어? 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빨리빨리 올려주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래 디자인하시는 분인데 다르죠 간격이.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끝선을 오른쪽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 자릿수하고 한 자릿수. 그렇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